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원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요 교재가 나왔죠. 그 2024년도 최신 기출 총정리 최기총입니다. 자, 요 교재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자, 요 교재는 이제 그동안 제 강의를 들어왔던 경찰 채용 대상으로 유튜브에 강의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경찰 승진 프라임 연회원하고 경찰 간부 대상들에게는 그 인강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무료 강의예요. 자, 교재 구성을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2024년 상반기 기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기출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 문제를 그대로 수록을 했어요. 그 문제 지문을 발췌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했고요. 이제 총론, 강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부, 2부. 그다음 이제 작년 1개년 기출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만 내려고 하다가 이번에 작년 1개년 기출도 수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1개년은 이제 문제 수가 워낙 많아요. 작년에 나온 문제들만 한 600문제가 됩니다. 그럼 책이 엄청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원기총이 있었거나 이제 이런 지문들 또 평이한 지문들은 싹 빼고 좀 어렵거나 오답이 많거나 새로 나온 지문들 최신 판례로 출제된 부분들 이런 것들만 지문으로 발췌해서 수록을 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총론, 강론 나눠져 있고 3부, 4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맨 뒤에 가보면, 이제 맨 뒤에 가보면 부록이 있어요. 부록이 두 개가 있는데 올해 2024년 법원행시 기출하고 올해 변호사 시험 기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찰 쪽 시험에 경찰 채용, 간부, 승진, 우리 경찰 쪽 시험에 이게 바로 반영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강의를 하진 않을 건데 강의는 이렇게 두 개만 진행할 거예요. 두 개만 진행할 거고 요 두 개는 이제 각자 참고로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 난 지문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 고득점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요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경찰 간부 준비생들은 다 봐야 돼요. 이 경찰 간부 대상으로는 이미 강의를 다 진행했어요. 강의 다 진행했고 그 경찰부 3순환 때 이것 다 이제 강의 진행했었죠. 진행하고 동의원보고서 보면서 강의 진행했고 이것도 다 강의 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간부 학생들은 다 봐야 돼요. 빼면 안 됩니다. 근데 채용이나 승진 분들은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이렇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부 학생들 중에서 이제 프라임 정규 강의 듣는 학생들은 이미 강의를 다 들었고요. 이제 프라임 다니지 않고 간부를 준비한 학생이라든가 채용 승진을 위해서 이제 본 강의를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원기총이 있었잖아요. 이제 원기총이 기존에 이제 4.0, 4.1이 있었고, 이게 이제 5.0 판이 나왔어요.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 건 전면 개정판이죠. 뒷자리가 바뀌는 거는 증보 형식이고요. 그 내용만 추가하는 거고, 5.0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는 건 완전 다 싹 갈아엎어서 전면 개정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면 개정판에서는 그 필요 없거나 안 나오거나 불필요하거나 옛날 부닥다리 폐기됐거나 싹 다 빼버리고 이제 새로운 판례들 싹 다 넣었어요. 요거 최신 기출 1년 반치를 싹 다 넣었습니다. 다 넣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사지선다, 오지선다, 박스형으로 이제 조합해서 다시 배열했습니다. 다시 배열해가지고 두 문제를 하나로 합친 것도 있고 한 문제를 두 개로 나눈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문제 중에서 지문 하나 빼고 새로운 지문 넣은 경우도 있고 싹 다 뜯어 고쳤어요. 전면 개정판입니다. 전면 개정판. 그럼 이제 기존에 4.0, 4.1을 보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5.0을 지금 사서 보긴 너무 이르다라든가 너무 늦었다든가 아니면 기존 판의 정리를 잘해서 그대로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4.0, 4.1에다가 요거 지금 하고 있는 최긴 기출 최기총을 추가하면은 그게 5.0이에요. 5.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록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의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 이렇게 원문 기출은 이렇게 원문대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앞에 이제 빨간색은 이게 틀린 지문이라는 뜻이에요. 틀린 지문. 그리고 파란색은 옳은 지문인데, 그러니까 1번이 틀린 지문이죠. 그럼 이 세 개는 옳은 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옳은 지문 중에서 다 설명하진 않고 너무 평이하거나 다 알고 있는 거는 빼버리고 조금 오답이 많은 거 위주로만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옳은 지문 중에 설명할 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지문 빨간색, 옳은 지문 파란색 이렇게 표시가 된 것들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급적 강의를 듣기 전에 미래 문제를 한번 쫙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걸 추천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공부가 덜 돼가지고 이번 시험은 보러 가야 되고 공부는 덜 돼서 강의는 듣고 싶은데 미리 예습으로 문제를 풀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고 정답을 찾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한 문제당 30초 안에 빨리빨리 풀고 나서 딱딱 채점하고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30초 만에 풀 실력이 안 된다든가 잘 아는 게 많지 않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 문제에서 틀린 지문,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지문이 1번이잖아요. 1번. 그죠? 그럼 먼저 1번 문제에서 정답을 먼저 보세요. 정답을 보면 1번이 틀렸다는 걸 알겠죠? 그럼 다른 건 보지 말고 틀린 지문만 보세요. 틀린 지문만 먼저 딱 봐가지고 자, 이게 이제 정답 보니까 1번이 틀렸다는 걸 알았죠? 그럼 어디가 틀렸나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나를 찾으면은 자기가 이 문제를 다 풀었다 하면 돼. 풀었다 보면 되고 그냥 바로 강의 들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가 틀렸는지 틀렸다는 걸 알려줬는데도 어디가 틀린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 내가 정말 모르는 질문이거든요. 틀렸다고 알려줘도 모르겠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앞에다가 체크를 하세요. 딱 체크해갖고 이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해서 다음에 볼 때 강의 들을 때 더 집중해주시고 강의를 들은 이후에도 복습을 할 때 한 번 더 보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력이 안 되면 틀린 거 뭐가 틀렸나를 보고 어디가 틀렸나를 찾아본 다음에 체크하시고 틀렸으면 어디가 틀린지를 모르겠으면 문제 다 체크, 지문 다 체크한 다음에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나서 다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듣는 게 이 강의 100% 싹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풀어보지 않고 어디가 틀렸나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강의를 들어버리면 이게 강의는 강의대로 가고 그냥 뭐가 중요하지 뭐가 안 중요한지 모르고 다 필기하나 바쁘고 필기만 하다 끝나버려요. 필기하고 나서 또 복습을 여러 차례 해주면 좋겠지만 또 복습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에 많은 시간을 하려는 것보다는 예습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투자해주고 강의를 듣는 게 복습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복습할 때 내가 뭘 몰랐지? 어떤 걸 알고 있지? 구별해가지고 몰랐던 거, 체크된 거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은 같은 교재를 공부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꼭 예습을 하고 나서 듣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 교재가 이제 제가 책을 써서 출판사에 넘기고 인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헌재 판결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거 뉴스에서 나왔을 텐데, 형법 친족 상돌의 규정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원기청 5.0에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되긴 했지만,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잠깐 헌법 불합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형법에 보면 재산죄 파트가 있죠. 재산죄. 여기서 형법 328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친족 상돌의 규정입니다. 자,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가족 간에 저지른 재산죄 형면제. 그죠? 직결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엄마, 아빠, 배우자, 같이 사는 형제자매. 이렇게는 삼촌, 고모 같이 살면 가족이에요. 따로 사는 형제자매 이런 사람은 친척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형면제, 친척은 친고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2항에 친척의 친고죄는 여전히 합헌입니다. 이번에 헌법 불합치가 나온 것은 제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가 나왔어요. 여기 헌법 불합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헌재가 헌법 불합치를 결정하면서 이제 내년 2025년 12월까지 이 법을 빨리 개정해라라고 입법 촉구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입법을 촉구할 때 이제 헌재 판례 입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적용해라, 계속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적용해서 그때까지만 효력을 인정해라, 잠정 적용, 또는 이제 지금 당장 위헌이니까 당장 효력을 중지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적용 중지 결정을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부터 적용이 중지가 되고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형면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제 원기총이나 이제 교재 부분에서
가족 간의 형면제가 나오면 형면제가 아니다 이렇게 고치면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최근 전합 판결 그 헌재 판결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거 이제 말씀드리고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제 순서대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이건 참고로 풀어보시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반기 그 원문 기출 형법 총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쭉 책을 넘겨서 앞에 이제 머릿말이 있죠? 항상 교재를 처음 서면 머릿말 보는 거예요. 머릿말에 이제 책을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제1부. 자, 올해 상반기하고 작년 기출 뭐뭐뭐 어떤 시험을 다 발췌해서 넣어놨는지 출처를 다 명기했습니다. 출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펼쳐서 1번 문제부터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습부터 하고 나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재현법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1번이 지금 빨간색 1번이 틀린 거죠.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합하지도 않기 때문에 뭐 맞죠? 그거는 구성 요건의 실질 내용을 단체 협약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X. 자, 원래 이제 이 법에다가 다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정할 수는 없어요. 위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위임을 하는데 뭐 시행령이라던가 뭐 조례라던가 규칙에 위임하는 건 괜찮아요. 물론 포괄적 위임은 안 되겠죠. 근데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 위임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그리고 사실 협약에 위임하는 것도 원래 괜찮은 거예요. 이 법률의 내용을 협약에다 위임하는 것도 원래 괜찮다고. 근데 이제 협약이라는 게 민간인 간의 어떤 협의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법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해도 돼요. 위임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성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구성요건은 죄명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형법에 죄와 형, 민법은 괜찮은데 형법의 죄와 형은 협약에다가 위임해서는 안 돼요. 민사협약, 민사적 약속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구성요건, 죄와 형에 한해서는 위임하는 게 안 된다예요. X, 형법이라서, 구성요건이라서. 아시겠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 3번 지문 보겠습니다. 3번 지문. 자, 이렇게 앞에 그 색깔 있는 것만 볼 겁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일반적 법률 위임에 따라 효력을 받는 법규명의 경우에는 법이랑 명령, 규칙, 명령이 합쳐서 하나의 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죠? 그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돼서 효력이 없어집니다. 근데 사후에 법이 이제 개정돼서 위임의 근거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효력이 생겨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안 됩니까? 처음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그럼 틀린 말 되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자, 이번 3번이 틀렸네요. 같이 읽을까요?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형법 시행 전 범죄에 관하여 종전 형벌법규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원래 안 되죠? 그죠? 자, 원래 안 됩니다. 개정된 건 가볍게 개정되면 개정된 법을 적용해 주는 게 원래 맞단 말이에요. 자, 근데 종전법을 적용해도 되는 경우가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뭡니까? 부칙의 경과 규정이죠. 부칙의 경과 규정을 둘 때는 옛날 법을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형벌 불소급에 반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1번. 자, 3번 지문. 자, 색깔만 볼 겁니다. 3번.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자,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 보육법 규정을 제공하는 것은 재헌법 정지에 위배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치 인가는 처음 만들 때 인가를 받는 거고
변경인가는 나중에 변경했을 때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변경인가 받지 않는 거를 설치인가 받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은 재형법정지 위배되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자, 4번. 자,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공무원 아닌 사람을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공무원 의제는 어디만 있다고요? 형법에서 보면 뇌물죄에서만 공무원 의제가 된다고 그랬죠. 법에 따른 공무원 의제는 뇌물죄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법에서 딱 규정을 해놓고 나서 자세한 내용들은 그 고시가 이제 그 규칙이죠. 행정 규칙에다 위임하는 것은 괜찮다, 위배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1번. 자, 1번이 이제 지난번 재판 때 했던 건데 나왔습니다. 자,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개설자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사정만으로, 자, 이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의료자가 아니면서 자금을 댔다는 그런 사정만을 근거로 해서 비의료인의 실질 의료원 개설 운영했다 판단돼서 처벌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개 이제 병원을 개설할 때 이제 의사가 이제 병원을 개설해야 되는데 의사가 아니어도 자금을 낼 수는 있어요. 그죠? 의사 아닌 자 자금을 가져다가 병원을 설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자, 다만 여기가 제가 되려면 얘가 주도적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플러스 운영상 탈법행위로 탈법행위를 하면서 돈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다음에 뒤에서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법 1조 2항에 관한 전합 판결이 작년에 있었죠.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자, 2번. 범죄 선입과 처벌에 관하여 위임받은 법령 변경에 따라 범죄를 부정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부당하였다 이런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자, 반성적 고려임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1조 2항이 적용된다. 맞죠? 판례 변경됐습니다. 옛날에 따졌잖아요. 지금 따지지 않습니다. 자, 4번 질문. 자,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자, 감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중은 상한만 가중하죠. 감경은 상한과 하한을 둘 다 감경합니다. 자, 55조 1항의 55조의 법률상 감경 조문에 따라 정한 것과 같이 장기 상한과 단기 하한을 둘 다 절반으로 감경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둘 다 하지 않고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2분의 1보다 더 넓게 더 많이, 그죠? 3분의 2, 3분의 4, 4분의 3 이렇게 더 넓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맞죠? 자, 장기 단계 2개 다 해야 되고 2분의 1까지만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에 1번은 자, 수돗물 표시 광고에서 생물 그래요. 생물은 이제 얼리지 않은 거죠. 생물을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있거나 신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물은 냉동과는 구별된다. 그죠? 자, 따라서 냉동 후에 해동한 거를 처음부터 생물이라고 표시하는 거는 그 허위사실 공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표시 광고로 처벌된다 그 말이에요. 냉동을 냉동이라 안 하고 생물이라고 그러면 처벌되는 거예요. 맞죠? 자, 2번. 2번, 3번, 4번은 빨간색이니까 틀린 질문들입니다. 2번. 자, 위작이라는 거는 권한 없는 사람의 위조,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 작성 두 개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한 있는 사람이 허위 정보 입력하는 게 허위 작성이죠. 허위 작성도 자기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은 재헌법존주에 반하지 않습니다. 3번. 자, 이제 행정법규가 있습니다. 이 행정법은 행정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할 때, 제재를 갈 때 질서벌을 제재로 가는 경우가 있고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행정질서법, 행정형법 그럽니다. 그자 유치해서 금지원 측은 이제 죄형 법정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되는 데만 적용돼요.
질서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럼 행정법은 그 질서법에는 적용되지 않고 행정형법에는 적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앞에 이런 말이 있죠.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정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행정형법을 말하는 거죠. 형법. 그러니까 재헌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야 돼요. 이렇게. 앞에 형법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죠? 자, 틀었죠? 4번. 자, 유치해서 금지 원칙은 그 모든 그 형벌을 규정한 법률에 유치해서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다 준용되고요. 자, 위법성 조각사유, 소추요건, 처벌조건, 형 면제 사유처럼 유리한 사유. 자, 유리한 사유 적용되죠. 근데 유리한 사유의 범위를 제한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벌성이 축소된다, 확대된다. 유리한 걸 제한하면 가벌성 확대가 되는 거죠.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유치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위반된다고 해야 되겠죠. 예, 자수사건에 관한 판례였습니다. 자, 형법의 적용범위. 좀 적응됩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강의할 거니까 처음에 강의 들을 때는 이제 필기할 거 꼭 1배속으로 들으면서 강의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 그다음 전자칠판을 한 이유가 뭐냐면 2회독, 3회독, 4회독을 할 때 자기 혼자 보기 힘든 사람들은 이 책 없이도 요 모니터만 보고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전자칠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회독 때는 필기하면서 책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자, 범죄 재판 시에서 여러 차례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여러 차례. 그럼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그 전부 법령을 비교해요. 가장 경한 형. 그러니까 전부 다 비교해야 됩니다. 그죠? 다 비교해서 이제 형이 가장 가벼운 거를 적용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자,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입니다.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그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그럼 틀린 거고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써있네. 법원의 직권으로 꼭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법원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거기도 포인트가 됩니다. 됐죠? 자, 3번 질문. 구성요건이 상습 강제추행죄 시행되기 전의 범행은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가 없었고 행위시법 기초로 단순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소추 조건도 상습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가 되어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구법이 있고 신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상습법 규정이 없었어요. 단순 강제추행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단순 강제추행죄도 있지만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됐다 이거예요. 그럼 형벌이 가중되는 사유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소급이 금지되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법을 과거 행위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행위 당시의 법인 단순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니까 그 행위 당시에 구법을 기초로 처벌해야 되니까 단순 강제추행죄 요건에 관한 것이면 된다. 상습이 아니고 단순 강제추행죄 요건에 해당되면 구법으로 과거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말합니다. 맞죠? 자, 4번입니다. 자, 4번의 형법 7조는 이제 뭐예요?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을 산입해주는 규정이죠. 필요적 산입 규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외국은 맞지만 형이 미결구음이죠. 그 산입이 안 되겠죠. 자, 외국에서 받은 뭐라고요? 형집행. 형집행에 한해서 필요적 산입을 해주는 거예요. 외국에서 미결구음 받은 경우는 산입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이번에 7번 나왔네. 자, 외국에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 감경 면제 아니죠? 뭐예요? 산입이요. 필요적 산입을 한다. 그래야 돼. 자, 외국에서 형의 전부 받은 사람은 그 형의 전부를, 일부 집행한 사람은 그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을 해주게 됩니다. 틀었죠? 자, 다음에 이제 2번 질문. 자, 법령 제정 당시부터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해서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법이 뭡니까? 법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법? 한시법이죠. 한시법.
자, 한시법은 제1조 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그 법령이 유효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갖지 않게 된 행위는 가벌성이 소멸하게 되므로 틀렸죠? 1조 2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틀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1조 2항이 아니니까 뭐를 적용해요? 1조 1항에 따라 처벌한다가 되겠죠. 이렇게. 자, 틀렸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은 이제 1조 3항이에요. 1조 3항.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집행도 면제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자, 근데 1조 3항에 뭐가 없습니까?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에 대해서는 1조 3항이 없잖아요. 가벼워진 1조 3항이 없죠. 따라서 그냥 가벼워진 경우는 그냥 처벌한다. 국법대로 처벌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집행면제가 맞는데 가벼워진 경우는 그냥 그대로 옛날 재판대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요.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캐나다 시민권자가 투자금 교부받더라도 의사능력 없이 국민 A를 기망하여 자, 캐나다 외국에서 범죄 기망 행위를 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가 외국 사람이 있네. 외국 사람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네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제6조가 적용되죠. 자, 제6조가 적용되는데 6조 단서에 뭐가 있어요? 상호주의 규정이 있죠. 그 나라가 처벌하면 우리도 처벌한다. 그 나라가 처벌 안 하면 우리도 처벌 안 한다. 그래서 자, 캐나다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고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지. 맞죠? 그래서 그 캐나다가 형면제가 되면 우리도 형면제가 돼야 돼요. 근데 캐나다 형면제가 안 되고 처벌하면 우리도 처벌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상호주의니까. 맞습니다. 제6조 상호주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북한은 또 우리 땅이죠. 북한도 우리 땅이니까 속지주의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답니다. 2번. 자, 외국 카지노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했으니까 속인주의죠. 속인주의로 처벌된답니다. 자, 4번. 자,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이니까 공문서죠. 자, 공문서에 대해서 제5조가 적용되죠. 자, 5조 뭐가 있습니까? 내, 외, 기, 통, 유, 공, 문, 인 이렇게 있죠. 우리 형법에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공문서니까. 자, 9번입니다. 자, 니은번. 자, 미국에서 이제 미국 화폐를 위조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5조가 적용돼요. 제5조에 내, 외, 기, 통, 유, 공, 문, 인, 통에 관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통화가 이제 우리 강론 207조를 보면은 1항에서 국내 통화도 되지만 2항하고 3항에서 외국 통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제5조의 통화에 외국 통화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5조 보호주의가 적용된다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자, 다음에 이제 리얼번. 자,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이제 여권. 자, 여권은 공문서예요. 공문서이기 때문에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신청서예요. 신청서는 사문서죠. 그러니까 이제 5조가 안 되고 그다음 6조도 안 되죠. 왜 그래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6조는 국가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 적용 안 되니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4번이 정답이네요. 자, 범죄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범죄 유형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자, 내란죄는 상태범이다. 맞죠? 자, 폭처법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있는데 이건 폭처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형법 114조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데 즉시범이다 해야 돼. 계속범 아닙니다. 즉시범. 자,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맞죠? 뭐요? 계속범이다. 그 말이죠. 계속범이다. 그래서 자, 계속범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계속되는 하나의 죄로 봐서 포괄 일죄가 되죠. 그렇게 됩니다. 자, 4번. 자, 체포죄는 즉시범으로서 틀렸죠. 계속범이에요. 계속범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신체 자유를 침해하고 나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만 기수가 될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기수가 된 뒤에도 계속되는 계속범위입니다. 계속범위고요. 자, 11번입니다. 자, 목적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서 고의와 목적 전부 다 내부적 힘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주관적 요소라고 말하죠. 주관적 요소.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목적이라는 거는 초과 주관적 요소죠. 고의는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 주관적 요소. 목적은 일반 범죄 고의범과 다르게 더 초과된 요건이 필요하니까 목적은 초과 주관적 요소라고 합니다. 자, 3번. 자,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목적 범위에서의 고의도, 자, 고의가 뭐예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네, 고의는 사실 인식을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범죄 주체 법인. 자, 1번. 자, 한 명밖에 없는 회사도 회사가 이제 별도 인격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양벌 규정 적용이 됩니다. 자, 2번.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를 하더라도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인을 공모하여 일반 법인의 사용인이 행위를 가담하지 않고 자,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사용인들이 공모를 했어요. 공모하면 실행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가 돼요? 공동 전범 책임을 져야겠죠. 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공모하고 실행 안 해도 처벌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공모, 공동, 정범 그러죠. 책임을 져야 된다 해야 됩니다. 자, 3번. 자, 양벌 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 처벌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행사건 면소 판결 받아도 처벌할 수 있다. 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법인이 있고 대표가 있고 종업원이 있죠. 자, 법인이 법을 어기면 대표가 법을 어기면 법인은 무조건 처벌돼요. 직접 책임입니다. 근데 종업원이 위법행위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바로 처벌되는 게 아니죠. 세모죠. 그래서 그 선임 감독을 태만히 하면 처벌되고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법인이 있고 대표가 있는데 자, 대표가 이제 불법을 저지르고 책임이 인정돼서 처벌이 되겠죠. 근데 법인은 직접 책임으로 이 법인도 처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법인, 대표, 불법, 책임, 처벌. 법인도 처벌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때 대표의 불법 행위와 책임까지는 전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대표가 처벌되지 않더라도 법인은 처벌될 수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제 대표가 이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면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소송을 면했고 실체 판단 안 들어갔다는 거죠. 처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법인 처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하려면 대표자가 책임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법인을 처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대표자 처벌이 전제가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에 대해서 이제 면소 판결, 처벌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도 그 법인에 관해서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가 있답니다. 맞죠? 맞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이거 재판 때 했던 건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4번. 자, 이제 자, 정상 참작 감경이 장량 감경이죠. 이거는 뭡니까? 불가분은 적용되지 않죠. 불가분 적용되는 거는 이제 고소, 친고죄 고소에서는 불가분이 적용되는데 뭐 고발, 자수 감경, 장량 감경 뭐 이런 것들은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고유예한 이상 회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틀었죠? 이건 불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틀었습니다. 자, 부자의범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행위가 자기 범, 부자의 범 둘 다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요. 구성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 행위가 두 개 다 되면 범죄 성립은 뭐가 돼요? 성립은 구성요건은 둘 다 충족하지만 범죄 성립은 자기만 성립하고 부자의 범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충족하고 성립하고 달라요. 자, 2번. 자, 부작의 범에 대한 방조. 부, 대, 종교인들은 언제나 죄가 된다. 그런 두 문자 있죠? 그래서 부자의 범에 대한 방조범은 보증인 의무가 있건 없건 다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만 틀렸습니다. 틀렸죠. 자, 3번. 자, 진정 부자의 범 공동 정범은 공통된 임무가 있어야 돼. 공모도 있어야 돼. 그래서 공통된 임무가 없더라도 된다. 틀렸죠. 자, 14번입니다. 자, 2번. 자, 원래 부자의 범의 의무는 뭐예요? 부자의 범의 자기 의무는 법계 조선이죠. 법계 조선. 그러니까 법률, 계약, 조리, 선의 행위 다 되기 때문에 조리에 따라서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야 됩니다. 틀렸죠? 자, 15번입니다. 2번. 자, 조리상 의무가 있어요. 방금 나왔죠? 방금 전에. 그러니까 출제가 한번 됐던 게 또 되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까 건 이제 해경승진 기출이었고, 이거는 검찰 기출인데, 타직렬관에도 문제가 호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출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된다 해야지. 자, 4번. 위헌 발생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원인 야기한 자도 결과에 따른 처벌을 진다. 맞죠? 자, 요게 이제 그 부자의 범 제18조입니다. 부자의 범 제18조 조문이 그대로 나왔는데 18조에 보면은 자, 원래가 이제 부자의 범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의가 부동이죠. 의가 부동, 의무, 가능성, 부작위, 동가치성. 자, 근데 의무 있어야 된다. 맞죠? 그리고 위헌 발생 야기한 게 뭐예요? 이게 선행행위죠. 선행행위가 18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방지하지 않은 때 이게 부작위죠. 부작위 있습니다. 자, 근데 18조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라는 건 18조에 없었죠. 그리고 동가치성도 18조에 없어요. 그죠? 18조 있다 없다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같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18조에 있고 두 개는 없단 말이에요. 자, 인과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독립행위가 경합된 경우에 19조 내용이네요. 요새 최근에 조문이 출제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독립된 행위가 공모 없는 단독범의 행위가 있고 둘 다 행위가 경합이 되었을 때 원인 행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죠. 그래서 미수범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번. 고의 결과 범위에서 인과관계 없을 때 방금 봤잖아. 인과관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 맞죠? 뭐라고 해야 돼요? 미수로 처벌한다가 맞죠? 네, 맞습니다. 자, 디귿번. 자, 결과 발생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만이 원인이 되고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게 뭐예요? 상당 조건을 따지는 게 뭐예요? 상당 인과관계설. 판례 입장이죠? 네, 상당 인과관계설이에요. 이 견해에 대해서는 모든 가치를 등가로 평가한다. 자, 모든 조건을 다 등가로 평가함으로써 인과관계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이건 뭡니까? 이건 조건설의 내용이죠. 이건 조건설의 내용. 비판이 제기되는 틀었습니다. 조건설에 대한 비판이지 상당 인과관계설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어요. 틀렸습니다. 자, 17번. 자, 이것도 이제 인과관계에 관한 조문인데 17조 잘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정리해줬잖아요. 어떤 행위라도 행위가 있어요. 자, 위헌 발생 결과도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인과관계가 없으면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지. 행위 반가치, 결과 반가치가 있으면 행위 반가치가 있다잖아요. 그럼 그거 처벌해야지. 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행위라고 하면 안 되고 행위는 처벌하되 이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결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됩니다. 결과라고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게 결과로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17조가 나오면 결과로 벌하지 아니한다. 행위로 벌하지 아니한다. 그냥 벌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맞는 거예요. 행위는 처벌해야 되니까.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습니다. 네, 결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18번입니다. 자, 18번에 2번은 이제 이것도 채판 때 했던 건데 지난번 채판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 적치장에다가 담배꽁초로 불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보면은 이제 일단 보면은 일단 실화죄에서 실화죄는 과실법인데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이 안 됐대요. 그죠? 실화죄에서. 그럼 뭐가 됩니까? 과실의 미수가 되니까 불가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19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화죄는 19조가 적용돼서 인과관계 판명이 안 되면 미수가 되는데 과실의 미수가 되니까 불가벌이 된다. 일단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사건은 그 쓰레기 이제 적치장 이제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각자 다 실수가 있대, 각자. 자, 그럴 때는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쓰레기 적치장 사건이 되면서 틀린 말이 되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각자 실화죄 정범으로 처벌이 된다.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적치장 사례가 나오든가 공동과실 경합이라고 나오든가 그러면 과실미수 무죄금 틀린 거예요. 각자 실화죄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됐어요? 이 각자라는 말을 또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죠. 실화죄 공동 정범으로 처벌한다. 그럼 또 틀린 말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성요건적 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미필적 고의는 확실한 예견성은 없지만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족하다. 맞죠? 하지만 이제 이게 과실이 아니라 고의 범위이기 때문에 고의는 고의로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 그래서 내심의 의지,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해야 됩니다. 여기가 틀렸네요. 그렇죠? 자, 20번입니다. 1번. 목적적 범죄 체계에 따르면 고의는 책임 요소가 된다. 틀렸죠? 구성 요건 요소가 됩니다. 자, 이건 이제 한번 볼까요? 이 범죄체는 이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 고, 전, 목, 갑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소극적 표지이론, 고전적, 신고전적 구파, 목적적은 신파, 하별태적은 현대학파 그럽니다. 그럼 고의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렇게 있으면 위, 아래, 위, 아래죠. 그래서 위, 아래, 위아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 구파에서는 이제 고의가 책임에 있고요. 심판은 구성 요건에 있고 현대학파는 고의가 두 개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 구성 요건, 위법성은 지금 불법이죠. 불법은 행위가 나쁘다. 행위가 나쁘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나쁘다. 행위반 가치 고의. 책임은 사람이 나쁘다 하죠. 사람이 나쁘다니까 사람의 심성이 나쁘네. 심정반 가치 고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나왔죠. 요거. 목적적 범죄 체계 심파에서는 고의가 구성 요건에 있다.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 구성 요건이란 말이에요. 자, 2번 질문. 자, 상습성은 이제 책임 요소죠. 책임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구성 요건적 사실만 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고의의 본질이라는 학설 중 결과 발생 가능성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구검제네요. 가능성, 실수만 인식하면 고의가 된대. 이런 견해에 따르면 인식 있는 실수도 고의가 될 수 있다.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있다잖아요. 인식설. 끈식 있으면 고의가 될 수 있는 거지. 이 학설에 따르면. 맞습니다. 자, 이제 고의가 이제 이걸 인식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식설에 뭐가 있어요? 가능성설도 있고, 개연성설도 있고,
이 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인식설이라고 그러죠. 인식설에 대해서 맞는 말입니다. 통설판례는 뭐예요? 인식과 의사가 다 필요하다 통설판례죠. 이건 인식설에 관한 입장에서 출제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 4번. 자, 방조범은 그 방조의 고의와 정본 고의가 둘 다 필요하다. 네,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인식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예요. 근데 이제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는 꼭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어요?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이 두 개는 반드시 해악의 고지와 사실의 적시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개 딱 주의하시고 두 개 뺀 나머지는 구체적인 거 필요 없다, 필요 없답니다. 자, 됐죠? 자, 21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북한에 납치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다면 회합의 고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니라잖아.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고의가 없었다 하면 돼요. 고의가 없었다. 자, 3번도 이제 딱딱한 물건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어디 쿵 부딪힌 느낌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나 물건을 쳤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맞는 지문. 자, 22번.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배임죄 일반적 고의 틀렸죠? 배임죄 고의도 일반적 고의 범위랑 똑같아요. 인식과 인용하는 의사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결과만으로, 객관적 결과만으로 배임죄 성립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손을 입혔다는 객관적 결과와 결과가 될 거를 인식하고 인용했다는 의사가 있어야 고의가 있지. 일반 고의와 똑같이 인식 인용 의사가 있을 때 고의가 있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구성요건적 착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올해 이제 경찰 승진 기출인데 이런 형식은 이미 뭐 2, 3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형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기업번. 자, 일단 이건 이제 구체부합설 이런 건 다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구성요건 착오표 좀 아시나요? 착오표.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얘가 판례 입장이죠. 그럴 때 기억은 기수예요. 그리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는 뭐가 됩니까? 세모 동그라미죠. 미과상 기수. 그 다음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같은 경우는 객체건 방법이랑 상관없습니다. 미과상, 얘는 미과상에다가 이제 경환제 기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요 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표를 김밥 천국표라고 그러죠. 김밥 천국표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다 기억이라고 기억표 이렇게입니다. 자, 기억번. 자, 갑은 창문에 비친 사람을 친구에다 총을 발사했는데 실제로 친구 B였다. 그리고 자, 이제 A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B가 죽었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사람과 사람 같은 범죄. 그리고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었다. 이제 객체 착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견해에 따라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니은번. 자, 애원견. 자, 개를 죽이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사람이 죽었죠. 그럼 개와 사람은 다른 범죄죠. 추상적 사실의 착오. 얘는 뭐가 돼요? 미과상 기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디귿번. 자, 디귿번은 갑은 을에게서 A를 사려는 교사를 받았다. 이를 승낙한 을은 갑으로부터 애인 상실의 설명을 발사하기 확인해 보니 가서 보니까 이제 A가 아니라 그 쌍둥이 동생 B였다. 사람을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구체적 사람과 사람 같은 범죄 중에서 객체를 착오한 거죠. 어느 견해에 따라도 기수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봐놓고 문제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1번. 기억에서 B에 대한 사망 책임 관련되어서 구체법설에 따르면 아까 기억에서 이거요. 기수죠? 기수라고 해야 되고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도 이제 살인 기수가 됩니다. 틀렸네요. 자, 2번. 자, 니은번에서 초록색 니은번에서
A의 사망 관련되어서 자 구체 김밥 천국 딱 써놓고 구체적 법정적은 결론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법정적 기획하고 비읍은 결론이 똑같다 그래야 돼. 미과상 똑같다 해야 된다고. 그렇죠? 표 보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3번. 자, 디귿에서 B의 사망 관련되어서 자, 을은 이제 객체 착오를 한 게 맞죠. 자, 을은 뭐 구체적 객체 착오한 게 맞잖아요. 근데 이에 기반을 두고 갑의 착오도 객체 착오가 된다고 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갑도 객체 착오를 했다고 보는 그런 경우라면 그럼 갑도 객체 착오가 된다면 뭐예요? 기수가 되겠네. 그죠? 틀렸네요. 그냥 기수입니다. 기수. 자, 다음. 자, 을은 객체 착오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갑의 입장에서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견해에 따르게 된다면 자, 방법의 착오. 그럼 이제 사람과 사람인데 같은 범죄인데 방법의 착오가 되면은 동그라미랑 세모랑 싸우니까 미과상 기수 이렇게 되는 거죠. 법정적 부합술에 따르면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갑에게는 살인기수 교사가 된다. 맞죠? 자, 지금 이런 출제 방식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다들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잘 모르면 지금이라도 정리 잘해주세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과실범입니다. 24번. 자, 술을 마시고 2번 보죠. 2번. 자, 2번. 캐디한테 선의가 한 거 과실치상죄 선입을 했던 판입니다. 이건 뭐 쉽고요. 자, 25번. 자, 2번 질문. 자, 화물차가 이제 주차가 돼 있었죠. 차 운행 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 사고가 안 일어봤죠. 교통사고가 안 일어봤어요. 안 일어봤다고. 그럼 뭐예요? 적점의 토마토 상자 운반하다 안 사고죠? 운반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됩니다. 이게 교통사고였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기소가 면제가 되는데 교통사고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운반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을 했던 판례죠. 그 다음에 2번. 3번.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최근 출제가 되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는 사적 사무뿐만 아니라 공적 사무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공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게 4번 질문이 바로 나온 거예요. 교도관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의 업무도 업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거 좀 자세히 볼까요? 우리 형법에 이제 업무상 과실범의 업무가 있고 이제 업무 방해죄도 업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공무상 과실치상죄라는 게 있습니까? 형법에? 그리고 업무방해죄 대응해서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죄가 형법에 있어요? 얘는 형법에 없고 얘 형법에 있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공무방해죄가 형법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사적 사무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형법에 공무상 과실치상죄라는 죄는 따로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여기 업무에 사적 사무도 포함되고 공적 사무도 포함해서 다 같은 업무상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걸 잘 이해했으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는 공무상 과실치상죄라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업무에 공무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 공무원의 업무도 과실범의 업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되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자, 결과적 가중범 들어갑니다. 자, 기업번. 자, 이제 올해 경찰 승진 기준이죠. 자, 이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지문인데 이거 이렇게 속았습니다. 기본 범죄를 통해서 중한 결과 발생했을 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벌하는 규정이 없을 때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죠.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맞죠? 자, 이와 실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고의범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요게 틀렸습니다. 요게 아니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법조 경합 관계라고 해야 돼요. 법조 경합. 자, 죄수론에서 배우는 건데 법조 경합에 뭐가 있습니까? 특별 관계, 보충 관계, 흡수 관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특별 관계 아니고 특별 관계로 해야 되고 보충 관계다, 흡수 관계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게 특별 관계를 흡수 관계로 바꾼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이거를 고치지 않고 여기를 고쳐 놓은 거예요. 여기를 고쳐서. 아시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무거운 규정이 없을 때 특별 관계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여기를 흡수 관계라고 그러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출이 기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적 경합이라면 안 됩니다. 특별 관계는 법조 경합의 한 형태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군데가 포인트입니다. 자, 1번 질문. 자, 결과적 가중범 형법에 미수처벌 규정 두고 있죠. 뭐 있습니까? 1인 강도. 이렇게 세 개 있죠. 1인 강도. 인질 치사상, 그리고 1수 치사상, 인질 치사상, 강도 치사상. 1인 강도 세 개 있습니다. 자, B번. 결과적 가중범 선입하려면 상당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예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항상 뭐예요? 일반인 기준의 객관적 판단입니다. 항상. 위증죄만 주관설이죠. 위증죄만 주관설이고 그것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인 보통 사람 평균인 기준의 객관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틀렸죠? 자, 27번. 자, 니은번. 자,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 선입하려면 기본 범죄는 반드시 고의범이어야 되고 과실은 안 되죠. 자, D번. 결과적 가중범 공동전범은 기본 범죄 공모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모가 필요 없습니다. 자, 리을번. 자, 나왔네.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그럼 뭐예요? 쓰레기 적치장 화재 사건입니다. 최신 판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각자 실화죄가 된다. 맞죠? 이 각자를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공동정범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뭐 과실의 미수로서 불가벌이다. 그럼 틀린 거죠. 이렇게 속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각자 실화죄 정범이다 해야 돼. 아유,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유어 성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